통장에 돈이 있어도 매달 34만 원씩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 저는 25년간 5천 명 이상의 은퇴자 재정을 상담해온 김민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통장에 돈이 있어도 매달 34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마 대부분 처음 들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상담해드린 분들 중 80% 이상이 이 방법으로 소중한 노후 자금은 그대로 지키면서 매달 34만 원, 1년이면 400만 원이 넘는 기초연금의 혜택을 누리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5가지 합법적인 자산관리 방법만 따라하시면 여러분도 평생 모은 돈을 한 푼도 잃지 않으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은 금방 흐릅니다. 지금 60세라면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사실 텐데 그 기간 동안 매달 34만 원씩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7천만 원, 1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 금액을 그냥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세요. 국가에서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최대 34만 2,510원, 부부 가구는 합계 68만 5,020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공과금, 식비, 의료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통장에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혜택을 포기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기초연금 제도에는 많은 분들이 모르는 함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돈에 대해 14%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쉽게 말해 통장에 2천만 원이 있으면 연간 280만 원, 월 23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실제로는 그 돈을 전혀 쓰지 않고 이자도 거의 받지 않는데도 말이죠. 이것이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제가 최근 만난 64세 박정희 여사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는 40년간 미용실을 운영하며 모은 4천만 원이 통장에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 돈은 나중에 큰 병원에 가게 되면 쓰려고 평생 아껴 모은 건데 이것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니 정말 속상해요. 제 주변에도 저와 비슷한 상황인 친구들이 많은데 다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다른 사례로 68세 이종호 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씨는 택시기사로 30년 일하시다 퇴직하신 분인데 퇴직금으로 받은 5천만 원이 통장에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 돈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평생 고생해서 모은 이 돈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매달 34만 원이면 1년에 4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통계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중 약 15%, 즉 100만 명 가까운 어르신들이 통장 잔고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자신이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통장에 있는 돈을 지키면서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25년간의 상담 경험을 통해 발견한 5가지 황금 비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생활비 통장 최적화입니다. 통장에 얼마를 남겨두는 것이 적당할까요? 제 경험으로는 4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건 수천 건의 상담에서 도출된 황금 비율입니다. 너무 적으면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없고 너무 많으면 소득 인정액이 높아져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생활비가 80만 원이라면 480만 원, 80만 원 6개월, 100만 원이라면 600만 원, 100만 원 6개월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갑자기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겨도 대처할 수 있고 기초연금 소득 기준에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62세 김영자 씨의 사례를 볼까요? 김 씨는 통장에 3,500만 원이 있었는데 이 중 540만 원을 생활비 90만 원 6개월만 일반 통장에 남기고 나머지는 다른 방법으로 관리했더니 무사히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통장에 돈이 있는데 어떻게 연금을 받을 수 있냐고요. 하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기초연금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매달 34만 원이 추가로 생기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노인우대 장기저축 상품 활용하기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시는 놀라운 제도인데요. 65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는 3년 이상 장기저축 상품 중에는 최대 3천만 원까지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해주는 특별한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 상품이 진짜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요. 각 은행마다 상품명은 다르지만 기초연금 수급자 우대 정기예금, 노후 안심통장 같은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분의 돈이 그대로 있으면서도 기초연금 계산에서는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70세 정기철 씨의 사례를 보시죠.
정 씨는 퇴직금 3,500만 원이 통장에 있었는데 그중 3천만 원을 이 상품에 가입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 3천만 원은 마치 없는 돈처럼 계산되어 기초연금 심사에서 무사히 통과하셨죠. 정 씨는 이 방법을 몰랐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봤을지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3천만 원도 그대로 있고 매달 34만 원의 연금도 받으니 일석이조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예금은 반드시 3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중도에 해지하면 혜택이 사라집니다. 또한 3년 만기 후에는 자동 갱신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은행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주거 환경 개선에 투자하기입니다. 이건 정말 일석이조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집도 더 안전하고 편안해지고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오래된 집에 살고 계신데 화장실 안전바, 미끄럼 방지 매트, 현관 손잡이, 부엌 싱크대 교체, 도배, 장판 등 주택 수리에 사용한 비용은 재산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73세 황명자 여사의 사례를 보시죠. 황 여사는 통장에 2,800만 원이 있었는데 집이 낡고 겨울에 너무 추워서 고생하고 계셨어요. 저희는 황 여사께 1,500만 원을 들여 화장실 개조와 단열 공사를 해드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이셨지만 결과적으로 황 여사의 집은 훨씬 따뜻하고 안전해졌고 기초연금도 받게 되셨어요. 이렇게 하면 집도 좋아지고 연금도 받고 이게 말이 되나요? 네, 됩니다. 단 모든 공사 영수증과 계약서는 꼭 보관하세요. 기초연금 신청 시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 전후 사진을 찍어두시면 더 좋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합법적인 자녀 증여 활용하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절대 급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자식들한테 돈을 다 줘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으십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갑작스럽게 큰 금액을 이체하면 기초연금 심사에서 의심을 받고 오히려 더 꼼꼼히 조사받게 됩니다. 증여는 계획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혜택이 있으니 연간 500만 원 이내로 나눠서 증여하는 게 좋습니다. 66세 최병철 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 씨는 4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아들과 딸에게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주지 않고 4년에 걸쳐 1년에 500만 원씩 정식으로 증여하셨어요.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진행했고 증여세 신고도 꼼꼼히 하셨습니다. 통장에서 그냥 현금으로 뺏어주면 안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조사 시스템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대량 현금 인출은 모두 기록이 남고 자녀 통장에 갑자기 큰 돈이 입금되어도 추적이 가능해요. 적발되면 받았던 연금을 모두 반환해야 할 뿐 아니라 가상금까지 물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농지 및 실거주 주택 특례 활용하기입니다. 이건 시골에 농지나 집이 있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팁이에요.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는 일반 재산보다 평가액이 낮게 책정됩니다. 또한 어르신이 실제 살고 있는 주택도 특례가 있어요. 69세 김상철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김 씨는 시골에 논과 밭을 갖고 계셨는데 아들네 가까이 가려고 도시로 이사하셨어요. 그런데 농지를 그대로 두니 재산으로 계산되어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셨죠. 저희는 김 씨께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분에게 임대하고 그 계약서를 증빙 자료로 제출하라고 조언드렸습니다. 그 결과 재산 평가액이 낮아져 기초연금을 받게 되셨어요. 모든 방법의 핵심은 바로 계획성입니다. 갑자기 큰 돈을 움직이면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어요. 기초연금 신청 최소 3개월 가능하면 6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세요. 이제 실제 적용을 위한 타임라인을 알려드릴게요. 기초연금 신청 6개월 전 금융자산을 파악하고 목록을 작성하세요. 각 은행의 통장 잔고, 적금, 보험해지 환급금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거예요. 주거 상황도 점검하고 필요한 수리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자녀들과도 증여 계획을 상의해 두시고요. 기초연금 신청 3개월 전 노인우대 장기저축 상품을 비교해 보세요. 은행마다 금리와 조건이 다르니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주택 수리가 필요하다면 견적서를 받고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 두세요. 기초연금 신청 1개월 전 통장 정리를 마무리하고 노인우대 장기저축 상품에 가입하세요. 계획했던 주택 수리도 시작하시고요. 신청일 깔끔하게 정리된 통장과 모든 증빙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법성입니다. 절대 편법이나 불법을 쓰시면 안 됩니다. 현명하게 그러나 정직하게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1세 박미연 씨의 성공 사례를 보시죠. 박 씨는 통장에 3,800만 원이 있었지만 다음과 같이 관리하셨어요. 600만 원은 생활비 통장에 남겨두고 3천만 원은 노인우대 장기저축 상품에 가입하셨죠. 200만 원으로는 낡은 화장실을 수리하셨습니다. 그 결과 박 씨는 무사히 기초연금을 받게 되셨어요. 처음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통장에 들어있는 돈도 고스란히 있고 연금도 받으니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주변 친구들한테도 다 알려줬어요. 여러분도 이런 성공 사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준비하면 통장에 들어있는 돈도 지키면서 매달 34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살아가실 텐데 매달 34만 원이면 1년이면 400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10년이면 4천만 원이 넘습니다. 평생 열심히 세금 내며 살아오신 여러분이 누려야 할 당연한 혜택입니다. 이제 주의하셔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통장 잔고 변동을 피하세요. 기초연금 신청 직전에 큰 금액을 갑자기 인출하거나 이체하면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63세 이미경 씨는 기초연금 신청하러 가기 일주일 전에 통장에서 2천만 원을 빼려고 했는데 저는 최소 3개월 전부터 준비하시라고 조언드렸습니다. 이 씨는 6개월에 걸쳐 조금씩 계획적으로 자산을 관리하셨고 결국 기초연금을 받는데 성공하셨습니다. 둘째, 모든 거래의 투명성을 유지하세요. 통장에서 현금으로 대량 인출한 후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심사 과정에서 최근 5년간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셋째, 자녀 증여 시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세요. 증여세 면제 한도 내라고 해도 신고 자체는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명이 가능합니다. 넷째,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 공동으로 자산관리 계획을 세우세요. 기초연금은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개인당 최대 34만 2,510원, 둘이 합쳐 68만 5,02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더 꼼꼼한 자산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주의점들을 지키시면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활용하시면 여러분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동안 제가 상담해드린 분들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성공 사례를 몇 가지 더 들려드릴게요. 72세 김영숙 할머니는 5년 동안 기초연금 신청에 계속 실패하셨어요. 통장에 5천만 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희 상담 후 3천만 원은 노인우대 장기저축 상품에 가입하고 1천만 원은 오래된 주택 수리에 500만 원은 손자에게 증여하고 나머지 500만 원만 생활비 통장에 남겨두셨어요. 6번째 도전에서 마침내 기초연금을 받게 되셨죠. 선생님 67살에 받기 시작했으니 72살인 지금까지 5년째 받고 있어요. 지금까지 2천만 원 넘게 받았네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67세 박상철 할아버지의 사례도 인상적입니다. 할아버지는 농지를 갖고 계셨는데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농지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셨죠. 저희 조언에 따라 농지를 친척에게 임대하고 계약서를 증빙 자료로 제출하셨더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셨답니다. 기초연금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평생 열심히 세금 내며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여러분께 드리는 최소한의 보답이죠. 돈이 있다고 해서 이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현명하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제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평생 아껴서 모아둔 돈 때문에 오히려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까지 받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요? 자,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핵심은 통장 관리입니다. 통장에는 4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만 남기세요. 노인우대 장기저축 상품을 활용하세요. 최대 3천만 원까지. 필요한 주택 수리에 투자하세요. 자녀 증여는 계획적으로 진행하세요. 연간 500만 원 이내. 농지와 주택 특례를 활용하세요. 모든 방법은 반드시 합법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자산 변동은 피하고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하세요. 증여세 신고도 꼭 잊지 마시고요. 부부인 경우에는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준비는 최소 3개월, 가능하면 6개월 전부터 시작하세요.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를 챙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면서도 매달 34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제 믿으시겠죠? 이 방법들을 통해 더 풍요롭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25년간 연금 상담을 하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순간은 바로 어르신들이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실 때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노후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78세 이순자 할머니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마무리할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래요. 저는 75세에 처음 기초연금을 받았어요. 1년 동안 400만 원이 더 생겼죠. 이 돈으로 손자 손녀들 용돈도 주고 틀니도 새로 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르신 여러분, 통장에 들어있는 돈 지키면서 기초연금까지 받는 현명한 노후 준비 꼭 시작해보세요.
지금이 바로 그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